문화와 문명과의 관련과 변별에 대한 문제처럼 안녕하십니까 동민 여러분, 1952년 사상 11월호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1952년 사상 11월호에 실려있는 논문 중에서 기술, 도덕, 신앙, 토인비의 사론과 그 동시대적인 컨텍스트라는 긴 논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논문은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정리해 놓고 있는데요. 앞 영상, 이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 논문의 앞 영상에서는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대해서 슈바이처하고 스팽글러라는 사람의 관점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이 영상에서는 인간과 기술의 관점 중에서 베르디 야프라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철학자하고 토인비 두 사람의 관점을 소개시켜 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 안에서 문화라는 용어는 인간이 정신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바탕으로 도구를 활용해 왔던 그러한 상태를 문화라 그러고요. 여기서 이 논문에서 말하는 문명이라는 것은 정신적이고 윤리적인 것은 소멸되고 기술적인 것만 존재하는 것을 이 논문에서는 문명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문명이라는 용어하고는 약간 다르다는 것을 미리 아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베르디야프의 관점을 논문을 통해서 보는데요. 오늘 문화와 문명과의 관련과 변별에 관한 논제처럼, 그러니까 오늘날 문화, 즉 정신적인 것, 윤리적인 것과 문명, 기술과의 관련과 변별에 관한 논제처럼 지식과 생활에 아주 긴박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과 기술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뜻이겠죠. 이 논제는 우리들의 운명에 관한 것이다. 위기와 난국에 있어 역사의 교차로에 서 있는 한 시대에 우리들은 성실하게 이 논제를 고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고구는 생각할 고자에 연구할 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제를 연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문명, 즉 기술이라는 것은 모든 문화가 숙명적으로 가진 그 종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이고 윤리적인 통제 하에서 이루어지던 이러한 기술들은 결국에는 쭉 나아갔을 때 기술이 정신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종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의 행로에 기술이란 죽음이 깃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미 문화라는 형성 과정에서 결국에는 기술이라는 죽음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화는 개화하고 분화하는 경로에 그 창조력과 창조 정신을 소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이 발달하고 윤리가 발달한 그러한 문화가 중심이 되는 세계에서 그러한 어떤 정신적인 것을 발전시키고 하기 위해서 수많은 창조력과 창조 정신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결과 창조력과 창조 정신은 마치 석유나 에너지가 떨어지듯이 다 소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명기, 즉 기술기에 이르게 되면 그 전기인 문화기가 지향하던 그 방향조차도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기술기에는 점차로 이 정신적인, 윤리적인 뚜렷한 어떤 기준에서 벗어나서 피상적인 형태로 방향이 틀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기술 시대의 관심은 권력과 생애, 향락을 실제로 실현하고 그것을 실현시키는데 집중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휴대폰 생각하면 됩니다. 휴대폰이라는 기술이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라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즐기고 쾌락에 빠지는 경우가 더 많죠.
어쨌든 지금 1952년에 적힌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견해가 오늘날의 기술을 보는데 하나도 모순 없이 적용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어쨌든 예술, 과학, 산염의 연구, 창조를 위한 우아한 활동, 성인들과 천재들의 환상, 이러한 일체의 시대적 영감이 되기를 시대의 영감을 제공해왔던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그러한 영감 되기를 거쳐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람있는 삶의 방식이 되기를 더 이상 원하지 않고 멈춰버리게 된다. 결국에는 보람있는 삶이란 지배와 향락과 소유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결국에는 문화의 죽음은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베르디아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운명은 문화의 창건자들과 이것을 유지하는 이들의 자의, 이 자의는 이제 방종, 결국 방종이죠. 이들의 방종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화를 이끌어왔던, 창건해왔던 이런 사람들의 방심에 의해서 결국에는 문화가 문명으로 몰락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의의 방향, 즉 방종의 방향에 변화를 가져올 수만 있다면 그러한 종국은 언제든지 극복할 수가 있다고 베르디아프는 생각을 한다. 문화라는 것은 종교의식의 발전이며 그 분화이며 그 내용의 발현이다. 철학과 과학, 건축과 회화는 종교의식 속에서 품어져 있는, 원래 종교의식이라는 개념 속에 있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물질적인 기술로 갈 게 아니고 다시 원래의 종교의식을 회복한다면 우리는 종말을 맞이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베르디아포에게 있어서는 종교적 신앙이 그 시대의 운명을 측정하는 척도가 된다. 그러니까 종교적 특성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순수한 인간성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어느 정도로 이제 극단으로 치달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구분하는 척도가 바로 이 사람은 종교적 특성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로 측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애의 의욕을 종교적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면, 그러니까 쾌락이나 향락에서 종교적 개념으로 변질시킬 수가 있다면 문화는 괴멸의 비극으로부터 자기를 건질 수 있다고 그는 확신했다. 이렇게 됩니다. 앞 영상에서 설명했던 스팽글러라는 사람이 본 이 문명, 기술 문명의 어떤 관점은 운명론이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거기에 그러한 기술 문명을 도래할 수밖에 없고 그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문화는 종말을 구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베르디아프는 뭔가 종교적인 순수성을 회복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베르디아프는 토인비 관점에 큰 영향을 끼치다고 여기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토인비는 이러한 문명과 정신체의 관계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토인비는 1920년대에 제시됐던 관점들, 그러니까 슈바이처나 스팽글러나 베르디아프나 이런 관점들 속에서 사색한 사람인데 이러한 컨텍스트, 즉 관점들 안에서 그를 보는 것이 정당하게 그를 이해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인비에 대해서 엄청난 저작, 역사학의 일연구는 지금까지 발표된 6건과 그것을 요약한 동일한 제목의 스노벨 등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넓어진 역사적인 시야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참고로 이 당시 1952년까지는 토인비의 역사학의 연구가 6권까지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총 12권까지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이 작성된 이후에 계속 나왔던 모양이죠. 토인비에게 있어서는 슈바이처에 있어서와 같이 기술의 발달이 문화 내지 문명의 융성과 세멸에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앞에 슈바이처나 스팽글러나 또 베르디아프는
결국에는 기술의 발달이 우리 인간의 정신과 윤리 또 문화 그 합쳐서 이제 문화라는데 문화에 많은 관점, 많은 변화를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토인비는 문화 즉 정신적인 것하고 문명 기술적인 것은 서로 일단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에 의하면 시빌라이제이션 즉 문명의 성장과 사멸하는 양상은 그것이 자연환경과 인간환경을 정복하기에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응한 것이 문화고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응하려고 나타난 것이 문명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관점에서 정신적인 관점대로 그 다음에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물질적인 측면대로 따로따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토인비의 관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에 의하면 인간 환경, 즉 인문 환경이겠죠. 인간 환경의 경우에 그 정복 기술인 밀리터리즘인데 이거는 군국주의로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복 기술인 밀리터리즘, 즉 군국주의의 출현 그 자체가 그를 산출한 문명이 몰락기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점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20년대, 30년대를 넘어가면서 산 사람이 토인비고 2차 대전 이후까지 쭉 간 게 토인비인데 그래서 이 당시에 군국주의가 상당히 이제 나치나 파시즘이나 일본 군국주의가 나타나는 그런 시기죠. 바로 이 인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에서 그것을 군사적으로 적응하기 시작했다. 이 얘기 자체는 이미 문명 혹은 문화가 몰락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지리적으로 확장을 시도하는 난국은 군국주의를 결국에는 도출해내고 그러니까 인문 환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리적인 영토 확장으로 나서는 것은 필연적으로 군국주의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군국주의는 사람들이 서로서로를 파괴하는 길에 사람들의 마음을 몰아넣을 거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가장 군국주의자가 그러니까 아주 순수한 군국주의자가 바로 몰락하는 문명의 최후 단계의 창건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토인비는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문명과 정신과 윤리성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를 이렇게 다르게 보고 정신과 윤리성을 담당하는 이 문화는 인간이 인문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방식을 보는 정신적, 윤리적 기준으로 군국주의까지 용인하는 단계에 갔다면 그렇다면 그 문명, 문화는 바로 몰락의 최종 단계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 글에서 토인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그 토인비에 대한 소개는 다 했는데요. 이 글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 글에 소개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논문 작성자는 토인비는 21개, 21개의 문명으로 구분을 하고 그 중에 15문명들이 친자관계로 서로 얽혀 있고 그 중 6개의 문명은 다른 문명에 의하지 않고 원시 사회로부터 직접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문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또 토인비는 문명의 창건과 성장은 도전과 반응에 의해서 변정법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주장도 이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고 또 이 토인비는 역사의 범정법적인 발전 과정을 동양의 음양 이론을 적용시켜서 해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논문은 미완 맨 끝에 보면은 미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토인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논문을 작성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작성을 완성시키지 못했고 하지만 1952년 11월
이 사상이 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적어놨던 부분만 사상 11월호에 실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논문의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주제 11월호에 실려있는 또 다른 주제의 논문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